한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훌륭했으나 전술의 부재는 치명적이었다. 모두가 한국의 승리를 예상했던 경기, 믿기 힘든 결과에 충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기를 리드하기는 했으나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경기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기 한국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의 A매치 첫 대결이 펼쳐진 것인데요. 경기 전 외신 및 축구 전문가들 대다수는 당연하다는 듯 한국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불안정한 팔레스타인 국내 정세와 2차 예선에서 호주에게 대패하는 등 그들이 다방면에서 한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첫 경기를 순조롭게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 줄을 이뤘던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최근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아시아팀을 상대로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을 필두로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 등 초호화 선수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아팀과 맞붙는 경기에서 이처럼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코치진 구성이 지연되었고 8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윤곽이 잡혔습니다. 국내 코치진은 확정되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외국인 코치 2명의 선임은 더욱 늦어져 9월 초에야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코치진의 실질적인 업무 시작이 크게 지연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를 신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의 승리가 예측되지만 팔레스타인을 단순히 약체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애초에 3차 예선까지 올라온 팀인 만큼 그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최근 아시아 축구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팀이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최근 홍명보 감독이 보인 방만한 태도를 보며 한국의 선수들의 체급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한국은 전반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높은 점유율에도 전반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더 많은 슈팅을 허용했던 것인데요. 중계진들은 이러한 상황이 체계적인 전술 부재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개인기는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6분경 재치 있는 백힐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막혔습니다. 전반 9분 김민재는 압도적인 수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공격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었지만 김민재의 강력한 피지컬 앞에서 제대로 된 몸싸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은 전반 14분경 중원에서 한국팀 공격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대의 집중적인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지켜내며 정확한 전환 패스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축 선수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전반전에만 3장의 경고를 받을 정도로 거친 플레이를 펼쳤고 한국 수비진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결국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되긴 했지만 한국 골문이 먼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경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술의 부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손흥민에 대한 견제가 대단히 집요했는데 심판이 보는 앞에서 손흥민을 붙잡다가 경고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 같은 반칙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했습니다. 그는 측면에서 믿기 힘든 돌파를 선보이며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그 결과 손흥민은 수비수 3명의 압박을 뚫고 공간을 창출해내는데 성공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에 자극받은 이강인도 곧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수비진이 밀집한 좁은 공간에서 이강인은 환상적인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간결한 동작으로 수비수들을 제친 이후 곧바로 날카로운 슈팅으로 연결시켰는데요. 비록 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이 장면은 한국의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후반전 역시 한국은 기세를 몰아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만들어낸 결정적인 기회들이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결과에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들은 한국 주축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선수들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전술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돋보였으나 이를 조직적인 공격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무승부의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었죠. 특히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유효 슈팅은 전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일부 전문가들이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축구팀들이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제 더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적중한 것이었죠. 체계적인 전술 없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한 접근과 방만한 팀 운영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명보 감독은 부임 첫 경기부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 결과로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소셜미디어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첫걸음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어쩌자는 건가? 선수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은 필요 없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무리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조차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형편없는 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을 비롯한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에서도 최정상급이라 평가받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팀 전술과 운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이 이번 경기를 통해 확실히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으로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이 크게 분노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요.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축구 전문가들 역시 홍명보 감독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월드컵 본선은커녕 예선도 힘들어 보인다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하루빨리 능력 있는 새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이번 경기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개인 능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예리한 돌파와 패스, 김민재의 철벽 수비,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팬들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었는데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무능력함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 축구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과감히 개선하여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이 비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의 잠재력과 팬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